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응용 프로토콜 들어왔다 그죠? 네, 들어오고 자, 1강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텔넷 관련된 거 그리고 텔넷의 접속 포트는 23번 그죠? 그 다음에 SSH 개념 그리고 HTTP가 어떻게 움직이고 메서드 방식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HTTP는 80번 포트를 쓰더라 라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응용 프로토콜에서 이제 FTP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아볼 때는 HTTP 프로토콜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FTP일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그냥 잘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뭐 뭡니까? 저 뭐지? 뭐 파일 이렇게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그거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들, 그죠? 거기에서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스트 이제 그냥 남이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이는 게 바로 FTP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웹 안에서 FTP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웹을 안 쓰고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냥 웹에서 표식이 안 되고 그냥 다른 이렇게 다운로드 목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예전에는 많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FTP는 서버에 그죠? 파일을 업로드라고 하죠. 우리가 올리거나 다운로드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내부적으로 역시 얘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텔넷이나 HTTP 그리고 FTP 이런 것들 전부 SSH도 그렇고 전부 다 TCP를 써요. 왜? UDP를 쓸 바에는 이런 거는 UDP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 뭐 예전에 뭐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운받는 그러한 불법적인 경로로 이제 요즘에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정액제면 정액제 뭐면 뭐 이렇게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이제 정액제를 끊어서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요. FTP는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TCP로 접속하고 접속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받아서 인정을 수행을 하죠. 자, 그리고 FTP의 특징 한번 보죠. FTP는 포트를 두 개를 이용을 해요.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유저, 패스, get 등의 FTP 명령을 FTP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명령 포트. FTP는 2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FTP 서버에 전송하는 명령 포트, 유저, 패스, get 등의 FTP 명령을 우리가 21번 포트로 보내요. 그리고 뭐예요? 실제 파일, 내가 올리고자 하는, 업로딩하고자 하는 파일과 혹은 다운로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트라는 게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FTP 명령 포트는 고정되어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21번 포트로 접속을 하는데 데이터를 실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전송 모드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상이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브 모드. 우리가 액티브가 뭐예요? 영어로 뜻이
활동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차에도 보면 스포츠 모드가 있고 뭐 노멀 모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는 활동적인 거, 그러니까 완전 막 이쪽에 막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업로드를 할 때 극 활성화를 시키는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는 데이터 포트를 20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패시브는 저 레슬링의 패시브가 아닙니다. 그 패시브, 아무튼 이 패시브는 소극적인 모드라는 뜻이에요. 그죠? 소극적인 모드는, 패시브 모드는 FTP 서버의 데이터 포트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FTP 클라이언트에게 서버 데이터 포트 번호를 보내준다. 이거는 결정되어진 게 아니고요. 근데 요즘 대다수 거의 다 액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20번, 이제 데이터 포트는 20번, 그리고 유저라든지 패스, 겟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FTP의 포트는 21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텔넷 23번, 그리고 HTTP 80번, 그리고 FTP는 21번. 근데 얘는 두 개의 포트를 가진다. 하나는 명령 포트, 또 하나는 뭐예요? 전송 포트. 그죠? 전송 포트, 데이터 포트를 사용을 한다. 근데 액티브일 때는 20이고, 액티브가 아닐 때는 뭐예요? FTP 서버의 데이터 포트를 뭡니까? FTP 서버가 지가 알아서 패시브 모드일 때는 그냥 뭐 랜덤하게 뭐 포트를 지정을 해서 이제 서버에 데이터 포트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준다. 아시겠죠? 근데 대다수가 요즘에는 다 액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20번, 21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FTP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포트는 FTP 클라이언트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게 21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 채널과 데이터 전송 채널이 당연히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야죠. 포트가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파일 비트 뭐 저도 쓰긴 씁니다만은 파일 비트라든지 뭐 파일 누리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뭐예요?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인스톨이 되면서 다운로드 창이 하나 생기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 전송 채널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포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포트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포트는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 크롬이나 뭐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컴도 있고 뭐 MySQL, 뭐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의 PC에서의 프로그램 단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포트예요, 포트. 특히 그게 요즘에 서버와 연동돼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강 찍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쪽으로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포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명령 채널을 통해서 서버에게 파일 전송을 요구하면 서버는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FTP는 아무리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도 그 주체가 되는 거는 이거는 클라이언트예요. 왜?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을 다운받을까, 저 파일을 다운받을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저 파일을 업로드를 할까,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할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령 채널과 데이터 전송 채널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전송을 서버한테 요구하면 물론 우리가 신호를 보내겠죠. 그죠? 신호를 보내면 서버는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고 싶으면 그 다운로드를 요청을 하면 역시 데이터 채널을 통해 데이터 포트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TP는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명령 포트 그리고 데이터 전송 포트. 알겠죠? 21번, 20번. 알겠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FTP에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먼저 FTP 서버의 로그인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FTP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FTP 서버를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유저와 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고요. 패스워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FTP 서버는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응답 코드를 230번 FTP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서 전송 코드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에 TCP 3-way 핸드 쉐이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핸드 쉐이킹 앞에서 배웠다, 그죠? 핸드 쉐이킹이 뭐였어요? 핸드 쉐이킹. 핸드 쉐이킹. 핸드 쉐이킹이 뭐였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정보 기술과 정보 통신 및 관련 분야에서 채널에 대한 정상적인 통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파일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먼저 두 개의 호스트 간에, 그죠? 두 개의 호스트, 그죠? 두 개의 호스트 간에 이미 확립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신 채널, 그죠? 통신 채널에 변수가 있어야 되죠. 변수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핸드쉐이킹은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핸드쉐이킹이 원래 핸드가 뭐예요? 핸드 손이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흔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이제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분야의 의미를 따서 네트워크 용어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튼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FTP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려고 어디다가 devsmile.com으로 먼저 클라이언트 측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응답 코드가 이제 220번이 날라오네요. 처음에는. 그죠? 왜요? 핸드쉐이킹 잘해보자 하니까 그거는 이제 잘해보자. 신호 받았다. 220번 올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사용자 DV 테스트가 ID라면 응답 코드 331번 그리고 패스워드까지 다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30번이라는 FTP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서 로그인의 성공을 알린다. 먼저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리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핸드쉐이킹을 해서 뭐예요?
호스트 간에 확립된 통신 채널의 변수를 일단은 할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연결도 안 하고 거다가 뭐 대놓고 우리가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어디다가 칠 겁니까? 연결을 해놔야지 일단. 그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아이디만 치면 331번 그리고 패스워드 쳤을 때 맞으면 230번 코드를 이제 응답 코드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dvsmile.com이라는 FTP 서버로 접속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그리고 dv 테스트와 smile 골뱅이 12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에 성공한다. 전송 모드를 패시브 모드로 변경하고 get 명령을 실행해서 AA HTML 파일을 FTP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를 받는다. 이거를 왜 패시브 모드로 변경을 하죠? 뭐 패시브 모드를 쓰든 액티브 모드를 쓰든 뭐 그거야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거야 뭐 어디까지나 통신 프로토콜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모드들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의 몫이죠. 그게 FTP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송 모드가 기본적으로 액티브 모드로 다 되어 있는데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의 차이점을 잠깐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액티브는 말 그대로 FTP 액티브 모드는 뭐예요? 사용된 우리 명령 포트와 데이터 포트를 서버에 설정해서 임의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몇 번 포트? 21번 포트로 접속을 하고 자신이 사용할 두 번째 포트를 즉 데이터 포트가 되겠죠. 전송 포트를. 그리고 나서 알려주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20번 데이터 포트를 클라이언트한테 두 번째 포트로 접속을 시도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응답한다. 그래서 액티브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일 FTP 클라이언트가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든지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20번 포트를 21번 포트를 누가 막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21번 하면 포트 충돌나요. 포트 충돌나서 이 FTP 프로그램을 못 찾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모드는 조금 수동적인 모드고 소극적인 모드기는 하나 요즘에 그 액티브 모드의 단점을 조금 극복하고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응용 프로토콜 부분에서 FTP에서는 액티브 모드를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은 존재해요. 한데 중요한 거는 고정 포트로 20번, 21번이 정해진다면 그나마 수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패시브 모드는 액티브 모드는 20번 모드가 액티브 모드는 패시브 모드는 액티브 모드의 그 포트 번호 21번하고 20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혔어요. 막혀 있어요. 그죠? 막힐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이 패시브 모드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못해요. 액티브 모드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왔다 갔다 못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포트 번호가요. 1024에서부터 65535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랜덤 포트라고 하거든요. 랜덤 포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JSP라든지 서버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것도 웹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포트를 줘야 돼요. 톰캣이라는 서버에다가 포트를 줄 때 원래 80번 포트는 HTTP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8080 포트인데 보통 그거를 우리가 이제 8181, 998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미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서버에서 설정을 할 때 이 사이에 이미 포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뭘 한다?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도 이제 이거는 그나마 좀 뭐 아까 랜덤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액티브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방화벽에 20번 포트가 차단되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차단되어 있다면 데이터 채널 연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치자. 아니 쳐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조회부터 실패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어쩌다가 뭐 붙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서버 측은 20번 포트를 아웃바운드, 즉, 내 서버에서 외부 서버로 보내는 요청, 허용을 해주고요. 클라이언트는 인바운드, 외부에서 내 서버로 도는 요청, 허용해서 우리가 방화벽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걸 사용하려면 방화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등등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포트를 허용하겠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는 액티브에 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채널 포트가 20번, 21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원래는 액티브에서는 그게 안 돼요. 데이터 전송이. 근데 얘는 1024에서 65535 포트까지 그 사이에 이미 랜덤 포트를 서버가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 포트 범위를 지정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TP만 딱 두고 봤을 때는 FTP는 21번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기 때문에 패시브보다는 액티브를 쓰는 경우가 많죠. 종종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상호간에 약속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 뭐 누가 바꾸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 여기 있는데, 자, 내가 액티브 모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액티브 모드, FTP 클라이언트 요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 FTP 서버 21번 포트로 뭡니까? 여기에 접속을 하겠죠. 얘 포트는 1026이 되든 1027이 되든 이거는 임의로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FTP 클라이언트는 FTP 서버 20번 데이터 포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전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반적으로 명령 프로포트로 우리가 유저 패스 get 이런 명령어를 보낼 때는 21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응답이 왔어. 로그인이 성공이 됐어. 230번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데이터 포트를 열어야 되니까 서버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마치 서버인 양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가 바로 액티브 모드고요. 그리고 반대로 패시브 모드는요. 자, 보세요. 역시 똑같이 21번 포트로 보내서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20번으로 가도 되는데 20번으로 가야 되는데 패시브 모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20번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20번이 막혀 있다면 웬만하면 20번으로 갈 텐데 막혀 있다면 이런 임의의 포트 값을 서버에서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형태가 나타나지고 여기에서는 패시브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로 보여진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패시브 모드는 FTP 클라이언트, FTP 서버 21번으로 포트에 접속을 하고 FTP 서버, FTP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1024에서 65535 범위에 랜덤 포트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FTP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랜덤 포트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패시브 특징이고 액티브는 딱 고정. 그리고 요 두 개가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뭐 문제가 없죠. 아이 뭐 좀 우리가 확연하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양측 간에 장단점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FTP 서버 같은 경우는 21번 포트와 데이터 포트는 20번 포트로 정해져 있지만 누가 21번하고 20번을 이렇게 그냥 표준화 형태로 이렇게 딱 약속 규칙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설정을 바꿔버린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액티브 모드가 패시브 모드에 비해서는 유연성은 떨어지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뭐죠? 자, FTP 종류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자, FTP의 종류. FTP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인정을 수행하고 역시 TCP 프로토콜이죠. 이것도 사용해서 시용이 아니고 사용입니다.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는 FTP라는 게 하나 있고요. TFTP와 SFTP예요. 그래서 TFTP는 TCP를 안 써요. 근데 왜 T가 붙을까요? 참 웃기죠, 그죠? 그래서 인증 과정 없이 얘는 UDP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을 하는 거고 TFT 이 FTP의 종류 중에서 TFTP는 69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SFTF 이거는 시큐어입니다. 시큐어. 그래서 저는 FTP는 아까도 제가 아니죠. 텔넷이죠. 텔넷은 암호화돼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간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SSH 그죠? 예. 뭐예요? 시큐어 셀이 되잖아요. 그죠? 암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구간을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기밀성, 뭐 보안성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SFTP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FTP는 지금까지 받아온 대로 그대로 가는 거 맞고요. TFTP는 뭐요? 인증 과정 없이 이거는 UDP 기반으로 그냥 데이터 날릴 때 단 69번 포트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SFTP 이거는 Secure
알겠죠? 예. 그래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뭐 기밀성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SFTP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DNS부터 공부를 좀 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FTP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죠, 그죠? 예, 특히 액티브와 패시브 모드의 차이점. 그리고 FTP는 21번 포트는 명령 포트로 21번을 쓰더라. 그리고 데이터 전송 포트로 액티브 모드에서는 20번 포트를 이용을 하더라. 근데 패시브 모드에서는 1024, 1024에서 65,535번, 5번까지의 포트를 사용을 하면서 랜덤 포트를 이용하더라.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명령 채널과 데이터 채널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DNS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